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수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늦은 저녁, 기차역에 도착한 수지는 버스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부모님은 멀리 외출 중이셨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지는 혼자 집에 들어가 조용히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켜고 간식을 먹으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던 중 문득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평소와 다른 적막감이 수지를 서서히 압도해왔다. 채널을 돌리던 중 TV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화면이 깜박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면이 꺼져버렸다. 수지는 놀라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지만 TV는 켜지지 않았다. 좀 불안해진 수지는 불을 켜고 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이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거실 불을 켠 수지는 주방, 복도, 각 방을 살피며 돌아다녔다. 다행히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지는 안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고 방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쏘스라치게 놀란 그녀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바람인가 수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해도 창고 방에서 들리는 부스럭거림은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렸다. 뭔가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 고요한 밤이라 작은 소리도 크게 느껴졌고 뭘 해야 할지 몰라 몸을 웅크리고만 있었다. 잠시 후 복도 불이 깜빡거리더니 꺼지고 말았다. 집안은 다시 암흑에 휩싸였다. 수지는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그런데 갑자기 방 밖에서 마치 누군가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수지야, 수지야.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거의 그녀의 방문 앞에 이르렀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통화를 연결했지만 이상하게도 신호가 가지 않았다. 신호음을 기다리던 수지는 결국 방 안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말았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그녀는 눈을 감고 말았다. 급기야 어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다. 공포에 질린 수지는 간절히 눈을 떴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적감에 휩싸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문틈으로 햇빛이 들어와 그녀를 깨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은 조용했다. 수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 있었음을 느꼈다. 며칠 후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수지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어머니께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사실 예전에도 그 창고 방에서 이상한 소리와 기운을 느낀 적이 많다는 말을 하셨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뭔가 알 수 없는 존재가 함께하였음을 수지는 깨달았다. 수지는 결국 잠시 고향에 머물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하고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다시 돌아갔다. 그 후로도 그 집에서는 종종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알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잊을 수가 없었다. 그 끔찍한 밤과 문 밖에서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를.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갔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던 부모님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시골 마을은 생각보다 굉장히 한적했고 밤에는 더욱 고요했다. 마을 주민들은 대체로 친절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수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사한 지 몇 주 후 나는 마을 곳곳을 탐방하던 중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했다. 오래된 장작더미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그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창문은 먼지로 덮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궁금증이 생긴 나는 부모님께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 집은 오래된 전설이 얽힌 곳이야.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오히려 호기심을 더욱 자극받았다. 그 후로 며칠 밤이 지나고 나는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낡은 집이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누군가의 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꿈은 매일 밤 계속되었고 나는 점점 더 그 집에 대한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친구 2명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다. 우리는 호기심 반, 모험심 반으로 집 안에 들어가기로 했다. 문은 오래된 만큼이나 삐걱거렸고 내부는 어둡고 차가웠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몇 장 붙어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바닥에 누기는 습기 탓에 벗겨져 있었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저기 누군가 있어.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먼지에 덮인 거울이 있었고 거울 속에는 낡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 우리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섰고
그 모습은 곧 사라졌다. 그 순간 집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는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날 밤 나는 이전보다 더 생생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집의 거울 앞에 서 있었고 거울 속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슬퍼 보였고 무언가 전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이후로도 꿈은 계속되었고 나는 점점 그 여자의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통해 마을의 역사를 찾던 중 오래 전 이 마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젊은 여성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록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이었고 바로 그 집의 주인이었다. 나는 그 집에 다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침묵 속의 집안에서 나는 다시 그 거울을 마주했고 어느새 손이 거울에 닿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었다. 윤희는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와 그녀의 슬픔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윤희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며 마을에서는 그녀를 기억하기 위한 작은 추모식을 열었고 그 후로 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불가사의한 경험이었지만 윤희의 이야기를 풀어낸 후로 나는 그 마을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녀의 영혼도 평화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낡은 집은 이후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슬픔이 아닌 기억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뒤에는 언제나 사람의 사연이 숨어 있음을 배웠고 가끔은 그 사연에 귀 기울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훈. 몇 해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도심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던 내게 그곳은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는 맑았으며 사람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오래된 빈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고 뭔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사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빈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했다. 오래전 그 집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추위에 시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호기심 많은 나는 그 집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무심코 그 빈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달빛이 비친 그 집은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괴물처럼 보였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차가운 바람이 내 몸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내 불안감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더럽고 오래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졌지만 내 호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랜턴을 챙기고 늦은 밤에 그 집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첫 발을 내딛자마자 안에서 나는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어둡고 음산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다. 벽에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는 모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려 했지만 모두가 웃기보다는 침묵을 지켰다. 그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집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나는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며 소리가 난 방향으로 랜턴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는 더욱 깊이 들어가 보고 싶었다. 마치 무언가에게 이끌리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2층 복도는 더욱 어두웠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방을 들여다보았다. 모든 방은 비어 있었으나 마지막 방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냉기가 감돌았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앉아 있었다.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눈을 가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인형의 입에서 낮고 섬뜩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여기서 나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속삭임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나온 뒤에도 오랫동안 등골이 오싹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가 떠올랐다. 그 빈 집에는 정말 어떤 저주가 깃들어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마을을 떠난 지금도 가끔 그 집과 인형의 속삭임이 떠오른다.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그 집 근처를 지나게 된다면 당신도 조심하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그 집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